이봐, 당신 대체 누구라고 여길 빌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주방 안에서 난데없이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공기를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칼을 쥔 채로 고개를 든 셰프 한승표는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축구 스타 손흥민이 서 있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셰프가 더 크게 소리쳤다. 축구 선수인 거 알고 있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 대접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식당은 누구든 똑같이 대접합니다. 주변 손님들은 숨죽이며 셰프와 손흥민을 번갈아 쳐다봤다. 모든 시선이 주방 앞에 몰리면서 레스토랑 내부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셰프님, 죄송합니 저도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그냥 조금 조용한 공간을 부탁드린 거예요. 이곳에선 어떤 조용한 공간이건 미리 예약이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손님을 막 들어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주세 지금 당장. 주방 밖에 서 있던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셰프님, 진정하시죠. 손님은 분명 예약도 하셨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약했다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프라이빗 다이닝 룸을 요구하는데? 너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 아니라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한승표 셰프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유명인이라고 막 특권을 누리려는 거 난 질색이에요. 우리 식당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가까이서 구경하던 손님들 중 하나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TV에서만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그 사람이야. 근데 왜 셰프가 저렇게 화를 내지? 여긴 고급 레스토랑이긴 해도 나름 손님들한테 예우를 갖추기로 유명한 곳이잖아. 다른 손님도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손흥민이 조용히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제가 무례하게 요청했나요? 전 그냥 좀 조용한 테이블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매니저가 난처한 듯 대답했다. 손님께서 특별히 요구한 것도 아닌데 셰프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꽤 바쁜 날이라 셰프님이 예민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나가라고 하시니 저도 난처하네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주방 안은 재료 손질하는 소리마저 조용해졌고 다른 조리사들은 셰프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쁘게 눈치를 봤다. 한승표 셰프는 손흥민의 얼굴을 마주보고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누구든 여기서 특별 대접 같은 건 안 된다니까요. 손흥민의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혔지만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닙니. 그냥 식사를 조용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생활 보호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생활 보호? 그럼 다른 식당을 예약했어야지. 셰프의 말투는 여전히 공격적이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몇몇 손님들이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래도 손님이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례해. 그러게 말이에요. 손님도 억울하겠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면서도 혹여 셰프의 눈에 띌까봐 조심스러워했다. 그때 어느 중년 여성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살짝 비추며 주변인에게 말했다. 이 상황 찍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 뒤에서 구경하던 다른 손님도 덧붙였다. 저게 그냥 사소한 오해로 끝나면 좋겠는데 셰프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레스토랑이 공평한 서비스로 유명하긴 하지만 저건 좀 지나치지 않아? 식당 홀의 분위기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다. 한쪽은 손님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셰프의 철칙을 지지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손님이자 유명인이고 프라이버시를 원하면 들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손흥민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승표 셰프 쪽으로 다가갔다. 셰프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 그러면 그냥 일반 테이블에서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셰프는 시종일관 강경했다. 필요 없다니까요. 아예 나가라니까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다. 셰프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 손님들도
다 보시고 계시고 이미 예약도 돼 있으니 자리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엔드웨, 내 주방에서 이런 특권 의식 품고 들어오는 거 절대 못 봐주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나한테 제대로 얘기한 적도 없잖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는 개인 공간 달라고 하는데 이건 불공평하다고. 순간 손흥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셰프님,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축구 시즌 끝나고 잠시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하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주방 조리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셰프님, 그래도 손님이신데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그러나 셰프는 격앙된 목소리로 응수했다. 아, 니언 요리나 마저 해. 여긴 내가 책임지는 주방이야. 식당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벌써 SNS 라이브를 켜서 중계하고 있었다. 지금 이거 보세 셰프가 손흥민한테 나가라는데 말이 돼. 이 레스토랑 유명한데 이미지 큰일 나겠네. 그 와중에 손흥민은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셰프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 힘드네요.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그러자 웨이터 한 명이 급히 달려와 손흥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손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따로 조용한 테이블을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 저희 매니저랑 다시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셰프님이 지금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한승표 셰프는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거칠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VIP 대접 기대하는 손님은 사양합니. 난 그런 특권 의식이 제일 싫단 말이야. 매니저가 안절부절 못하며 손흥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셰프님이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일단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순간 긴장했던 분위기를 깨고자 하듯 다른 손님이 무심코 말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손 선수 착하기로 유명하잖아. 옆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되게 겸손하고 매너도 좋던데 뭔가 오해가 큰 것 같네요. 이 레스토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었다. 2층으로 구성된 공간에 오픈 키친이 있어 손님이 직접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하면 창문 밖으로 한강의 풍경이 보이기도 했다. 식당 평판이 워낙 좋아 예약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유명했다. 오늘도 홀에는 자유롭게 식사하는 손님들이 북적였고 일부는 예약된 단체석에서 모임을 즐기고 있었다. 주방 한쪽에서는 파, 마늘, 고추기름이 튀겨지는 향이 진동했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겨웠다. 평소라면 사람들은 셰프의 화려한 요리 시연에 감탄했겠지만 지금은 셰프와 손님의 충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매니저는 손흥민을 홀 한편 구석 자리로 조용히 안내했다. 여기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긴 한데 정말 죄송해요.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네요. 그러나 불편한 시선은 여전히 머물렀다. 다른 손님들도 힐끔힐끔 그들을 지켜보고 웨이터들마저 주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셰프의 표정을 살폈다. 저 손님,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대표님이나 다른 임원분과 통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니저가 조용히 제안했다. 우리 식당이 원래 서비스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당혹스럽네요. 손흥민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일단 괜찮습. 그냥 식사만 편히 할 수 있으면 돼요. 셰프님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네요. 그 시각 주방에서는 조리사들이 저마다 한승표 셰프를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다. 셰프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손님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저 사람은 무조건 특권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의도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면 셰프님도 축구 보시잖아요. 축구는 좋아하지만 이런 특권 누리려는 건 싫다니까. 그러자 부셰프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셰프님 혹시 예전에 비슷한 일 겪으셨나요?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한승표 셰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셰프를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거둬들였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요리를 배웠는데 우리 식당은 누구든 평등하게 대접해야 해. 맞잖아. 근데 유명인,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 주방을 흔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다고. 주방 한쪽 구석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조리사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은 손님이 전혀 무례하게 굴지 않았는데. 부셰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셰프님. 이번 건 조금만 대화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됐어. 내 주방은 내가 알아서 해. 다들 일이나 해. 홀에서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다. 손흥민의 지인을 포함해 몇몇 사람이 그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손 선수 괜찮아요? 저희가 따로 사진 찍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습. 저도 사진 같은 건 나중에 가능하면 할게요. 지금은 좀 곤란하겠죠. 한편 이 상황이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머, 나 이거 라이브로 봤어. 손흥민이 셰프랑 싸우는 장면이라니. 믿기 힘들다. 그 셰프도 나름 유명인 같은데 성격이 좀 독특한가 봐.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직접 레스토랑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일부는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매니저는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셰프님, 지금 밖에서 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다가 식당 평판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무슨 상관이야? 내 요리에 자신 있고 내 철학이 있는데 뭐가 문젠데? 매니저는 애원하듯 말했다. 손님들 중에 벌써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사람도 있답니. 손흥민 선수 팬들도 난리고요. 셰프님께서 한 번만 대화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제서야 한승표 셰프가 약간 누그러진 표정으로 부셰프와 매니저를 번갈아 봤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은요. 셰프님 성격 저도 이해하지만 손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셰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가 또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내가 틀리진 않았어. 유명인이 특권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야. 나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부셰프를 쳐다봤다. 부셰프 역시 난감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셰프님, 손흥민 선수는 특정 룸을 달라고도 안 했고 그냥 조용한 자리 원했던 거라잖아요. 특히 축구 선수로 워낙 유명하니까. 사진 찍히거나 사인 요청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특권 요구로 보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셰프는 계속 고집했다. 뭐 어쨌든 이미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네. 그 사이 손흥민은 구석 테이블에서 메뉴를 넘기고 있었다. 같이 온 가족들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들, 괜찮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그냥 다른 데로 갈까?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고 손흥민은 살짝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예약해놨으니 여기서 먹고 가요. 괜히 나가면 또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볼게요. 홀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이 그의 가족을 배려하듯 말을 걸었다. 손 선수, 저희가 괜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네요. 식사 방해 안 받게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네, 더 이상 영상 찍거나 하진 않을게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사실 이 레스토랑은 원래 공평 서비스로 유명했다. 사장인 박 대표는 어떤 손님이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특별 대우를 위한 별도룸을 잘 만들지 않았다. 다만 넓은 2층 홀 중 구석 자리를 예약하거나 시즌별로 나오는 이벤트 코너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긴 했다. 오늘의 문제는 셰프가 특권 의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듯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데서 비롯된 듯 보였다. 식당 안 공기가 다시 묘하게 싸늘해졌고 손흥민은 가족과 조용히 식사를 하려 노력했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다 된 음식 내보내. 저 테이블 말고 다른 테이블부터. 셰프님, 그 테이블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손님들 불만이 생겨요. 몰라, 그냥 먼저 주문받은 대부터 내보내라고?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매니저가 대표 박용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식당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맞아요. 그분이 지금 식사 중인데 셰프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네. 네,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즉 고디어 대표가 부랴부랴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입구에서부터 표정이 심각했다. 어떻게 된 거야? 손님은 어디 계시고? 셰프님은 지금? 매니저가 상황을 간단히 요약했다. 셰프님이 손흥민 선수 요청을 특권 요구로 오해하셨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셨습. 손님은 가족과 함께 조용한 자리에 앉으셨지만 셰프님의 감정이 안 풀려서 주방에서 그 테이블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계십니다. 대표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 두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겠군. 빨리 조치하자. 그는 바로 손흥민 테이블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손 선수님. 저는 이 식당 대표 박용우라고 합니. 정말 죄송합니. 어휴, 이런 상황을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손흥민도 바로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다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희 가족도 좀 당혹스럽고요. 대표 박용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사죄드립니. 저희 셰프가 조금 강경한 면이 있어서 늘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뭔가 예민해졌나 봅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저희가 그냥 나가는 게 낫나요? 혹시 셰프님 기분을 더 상하게 할까봐 걱정돼서요. 대표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 저희가 식사를 편히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는 셰프가 여전히 험악한 표정으로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셰프님, 나 대표예요. 한승표 셰프가 대표를 보자마자 단호히 말했다. 대표님, 저 사람 정말 특권 의식으로 이 식당에 온 거라면 전 절대 제 음식 못 내보냅니다. 대표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설명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 차례 봉사활동도 하고 예의 바르기로 유명한 선수라고. 오늘 가족들과 조용히 식사하고 싶었다고 해. 하지만 갑자기 프라이빗 공간을 요구했잖아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까봐 조용한 자리 원했던 것뿐이야. 대놓고 특권 요구한 게 아니라고. 부셰프가 끼어들어 셰프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셰프님, 우리도 다 들어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요구한 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괜히 더 큰일 될 거예요. 한승표는 불안한 듯 칼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내가 너무 흥분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도 이유가 있다고. 과거에 어땠는지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유명인이라고 우리 요리사들 하대하고 무리한 요구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나?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알지. 하지만 그건 몇몇 무례한 사람들의 일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달라. 꼭 똑같이 볼 필요 없어. 오늘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함께 해결하자고. 셰프는 고개를 숙이고 조리대에 손을 짚었다. 이제 와서 내가 사과하러 가긴 좀 그렇네. 너무 멀리 왔나? 대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셰프님답게 풀면 돼요. 오늘 저녁 끝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어때요? 그리고 지금은 음식을 내보내야 해. 그러자 부셰프가 갑자기 기지개를 펴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 저기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요리에 관심도 많고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소개하곤 하잖아요. 같이 주방에서 간단히 요리 세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서로 소통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셰프를 바라봤다. 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셰프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손흥민 선수도 참여하면 서로 이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 아니, 내가 왜? 셰프는 곧장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부셰프는 포기하지 않았다. 셰프님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든 요리를 통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매니저까지 거들었다. 맞아요. 셰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다. 오늘이야말로 그걸 보여줄 기회 같아요. 셰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하. 알겠어. 그렇다고 바로 들어와서 요리를 하긴 힘들 테니. 손흥민 선수가 그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한번 여쭤보세요. 대표는 바로 손흥민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셰프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상해 있어서요. 혹시 손 선수가 잠깐 주방으로 와서 요리를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억지로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손흥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괜찮다면 해봐. 괜찮겠니? 손흥민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에서 한국 음식 직접 만들어 보곤 했거든요.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은 일어서서 주방으로 향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오, 이거 재미있는 전개인데? 셰프랑 손흥민이 같이 요리를 한다고? 이게 방송 찍는 것도 아닌데 실화야? 주방에 들어선 손흥민은 먼저 셰프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제가 혹시나 오해 살 만한 말을 했나 봐요. 셰프는 여전히 경계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내가 너무 과민했을 수도 있지만 난 정말 특별 대우를 거부하는 주의라서. 알아요. 저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단지 제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진 요청이나 사인 요구를 받다 보면 가족이랑 편히 못 즐길까봐 조용한 테이블을 찾았을 뿐이었어요. 셰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요리는 해본 적 있나? 손흥민이 씩 웃었다. 해외에서 살 때 라면이며 김치 볶음밥이며 많이 해먹었어요. 물론 프로 수준은 아니지만 재료 손질이라면 어느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조리사들이 이 상황을 신기하게 지켜봤다. 부셰프가 웃으며 말했다. 셰프님, 오늘의 메인 디쉬 중 하나가 황태구이와 김치크림 파스타인데 손흥민 선수한테 황태 손질이라도 시켜볼까요? 셰프는 살짝 망설이다가 마치 시험하듯 마른 황태 한 마리를 건네줬다. 자, 이거 껍질 좀 제거해보고 뼈도 발라낼 수 있겠어? 손흥민이 바로 앞치마를 두르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밝게 대답했다. 웅성거리던 주변 조리사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다. 한편 셰프는 은근히 흠잡을 대를 찾으려는 듯 눈을 번뜩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황태를 손질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좀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듯 능숙하게 뼈를 발라냈다. 생각보다 잘하는데? 셰프의 입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취미 삼아 요리 동영상 보면서 따라해 봤거든요. 그러는 사이 이 광경을 구경하러 온 손님들과 직원들은 점점 주방 가까이 다가섰다. 우와, 정말로 같이 요리하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 매니저가 헛기침을 하며 제지했다. 손님들, 식사 중이시니까 너무 가까이 오시면 위험할 수 있습. 주방에 칼도 많고 불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멀리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이게 무슨 예능 프로 같은 장면이냐? 셰프와 스타가 함께 요리를 하다니. 한승표 셰프는 계속해서 손흥민을 시험하듯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양파 써는 법은 아나? 칼질할 때 손가락 어떻게 둬야 하는지. 손흥민은 성실하게 대답하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칼날이 닿지 않도록. 맞죠? 셰프의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다. 독학치곤 괜찮은데? 부셰프가 조용히 웃으며 끼어들었다. 셰프님, 손흥민 선수에게 파스타 소스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죠. 한국식 김치 크림 파스타는 셰프님 시그니처잖아요. 셰프가 머뭇거리며 냄비를 꺼냈다. 그럼 간단히 해보자. 먼저 팬에 버터를 녹이고. 주방 안은 어느새 열정적인 쿠킹 클래스처럼 변해 있었다. 셰프가 직접 시연을 보이면서 손흥민은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부셰프와 조리사들도 거들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며 분노로 가득 찼던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아까까지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셰프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도 솔직하게 웃었다. 네, 좀 당황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셰프가 잠시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도 과거에 굉장히 무례한 VIP 손님들을 몇 번 상대해 본 적이 있어서 그때마다 내 요리사들이 무시당하고 힘들어했거든. 그래서 좀 극도로 예민해진 것 같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저도 이해해요. 어디 가나 무례한 특권층이 존재하긴 하니까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셰프는 그 말에 약간 감동을 받은 듯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 확실히 너는 달라 보이네.
감사합니 사실 요리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맛있는 걸 만들어 가족이랑 먹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맞아, 그게 요리의 본질이기도 하지. 그 사이 파스타면이 탱글탱글하게 삶아졌고 손흥민과 셰프는 소스 냄비에 면을 넣고 잘 버무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약간의 김치를 볶아서 넣으면 매콤한 맛이 더해지지. 셰프의 설명에 따라 손흥민이 김치를 살짝 볶아서 넣자 강렬한 향이 퍼졌다.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조리사들이 킥킥 웃었다. 손 선수, 지금부터 셰프 제이오 되는 거 아닌가요? 홀 쪽에서도 작은 환호 소리가 들렸다. 와, 드디어 화해 분위기인가 봐. 다행이네. 손 선수가 직접 만든 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건가? 매니저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손님들 중 몇 분이 손 선수가 만든 파스타를 맛볼 수 있냐고 여쭤보시네요. 손흥민이 민망해하며 웃었다.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셰프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손님들께 샘플로 조금 내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셰프가 활짝 웃으며 바로 그릇을 준비했다. 셰프님, 그럼 조리 실력 인증용으로 같이 만들어낸 파스타 조금씩 나눠 드려볼까요? 손흥민도 넉살 좋게 거들었다. 제 이름 걸고 내보내도 될까요? 맛이 너무 형편없으면 곤란하겠지만. 셰프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유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도왔으니 형편없을 일은 없을 거야. 걱정 마. 이 모습을 본 대표가 흐뭇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 이렇게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손 선수님. 다시 한번 고맙습 이해심 가져주셔서. 손흥민이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아니요, 저도 덕분에 좋은 경험하고 있습. 집에 돌아가면 가족한테 제가 만든 파스타라고 자랑해야겠어요. 잠시 후 소량의 파스타가 예쁘게 담겨 홀 여기저기로 나갔다. 어머, 이게 손흥민 선수가 만든 파스타래. 한번 먹어봐. 오, 맛 괜찮은데? 사람들은 호기심 반, 즐거움 반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자 곳곳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콤하면서도 크리미하고 의외로 잘 어울려. 진짜 레스토랑 셰프 못지않은데. 이제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 살벌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주방과 홀 모두 웃음소리가 번졌다. 몇몇 손님들은 그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며 여기 대단합니다. 셰프님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요리를 만들었어요.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온라인에는 이미 여러 영상과 사진이 퍼져 있었지만 초반의 갈등보다 지금은 화해와 협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주목받았다. 댓글들도 빠르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셰프가 너무했다 생각했는데 서로 대화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네. 손흥민 개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맞네. 요리까지 잘하고 멋있다. 이 레스토랑 좋은 곳 같아. 사소한 갈등이 있었지만 잘 풀어가네. 주방에서 열심히 손을 움직이던 셰프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손흥민 쪽을 봤다. 내가 아까는 정말 실례했어. 보나마나 인터넷에 다 퍼졌을 텐데 얼굴 들기가 좀 민망하네.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셰프님도 사정이 있었던 거고 저한테 직접 사과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부셰프와 매니저 그리고 대표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셰프는 주방 앞 치즈 보관함에서 파마산 치즈를 꺼내 그릇 위에 갈아 넣으며 말했다.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해. 만들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풀린달까. 예전부터 내가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고 믿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됐네. 손흥민이 수긍하며 대답했다. 맞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함께 뛰고 호흡 맞추면서 서로 연결되거든요. 홀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졌다. 알고 보니 매니저가 나가서 오늘은 특별한 협업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손님들에게 알렸던 것이다. 우와, 손 셰프, 파이팅! 하고 장난스럽게 외치는 손님도 있었다. 손흥민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셰프와 손흥민이 직접 만든 파스타를 가족 테이블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셰프는 자신이 만든 황태구이와 김치크림 파스타를 한 접시에 곁들여 예쁜 플레이팅으로 완성했다. 그리고 직접 홀로 나가서 손흥민 가족에게 서빙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 이 요리 정성껏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손흥민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셰프님.
아버지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셰프에게 대표가 살짝 눈짓했다.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와 멘트를 하는 게 어떻겠나. SNS나 식당 공지를 통해서. 셰프는 약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마. 곧이어 식당 스피커를 통해 셰프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저는 이곳의 메인 셰프 한승표입니. 오늘 주방에서 불미스러운 말싸움이 있었는데 다 제 미숙함 때문입니. 특히 손흥민 선수와 그 가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 제가 과거 경험 때문에 과민 반응을 했습.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제가 얼마나 쉽게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 앞으로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모든 손님을 대하겠습.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홀 곳곳에서 작은 박수와 환호가 일어났다. 누군가 좋아, 한 셰프 파이팅! 하고 외쳤고 또 다른 사람은 손 선수와 함께 더 많은 협업 메뉴 만들어주세요. 라며 야유 섞인 장난을 쳤다. 분위기는 이미 화기애애했다. 손흥민이 자리에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다. 여러분, 저도 덕분에 즐거웠습. 셰프님께서 이렇게 사과해 주셨고 직접 요리까지 함께 해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 그리고 저는 원래 조용히 식사만 하려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모두 편안한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스피커를 넘겨받아 말했다. 오늘 일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저희 레스토랑은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손님들이 편안히 식사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식당 전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손흥민 가족은 주문한 요리와 함께 셰프의 특별 서비스까지 더해져 한껏 여유로운 식사를 즐겼고 다른 손님들도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식사 막바지에 셰프가 직접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고 있었다. 아까 우리 주방에서 찍으신 사진 혹시 SNS에 올리시면 너무 자극적인 문구는 삼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농담조로 부탁했지만 손님들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가족 테이블로 다시 돌아온 셰프는 정중히 물었다. 혹시 식사 어땠나요? 어머니가 활짝 웃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파스타도 독특하고 황태구이도 담백하네요. 손흥민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만든? 파스타도요? 맛있지 않았어요? 하하, 그래, 네가 살짝 참여했으니 공동작품이지. 셰프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다시는 이런 오해 없도록 주의하겠습. 그리고 정말 함께 요리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덕분에 축구만큼이나 요리로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언제든 요리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세. 축구 스케줄만 아니면 와서 또 도울게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결국 갈등으로 시작했던 이 날은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내는 화합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식당을 나서는 손흥민 가족을 향해 다른 손님들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가 조심스레 예의를 지켰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손흥민은 셰프와 대표, 매니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일로 저도 많은 걸 배웠습.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유명인에게 무조건 특권을 요구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하면 분명히 쉽게 풀릴 텐데.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감입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해요. 손님이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 하면 굳이 프라이빗 룸이 없더라도 그에 맞게 좌석을 배치하거나 스태프가 세심한 부분을 배려하는 방식으로요. 주방 쪽에서 한승표 셰프가 머리띠를 벗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엔 꼭 예약할 때 요리 같이 하기 옵션 넣어 놓으라고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럼 제가 미리 양파라도 다 썰어 놓겠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이미 취재진 몇 명이 몰려와 있었지만 식당 직원들이 적절히 안내해서 큰 소동 없이 가족이 차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손흥민은 차에 오르기 전 팬들에게도 짧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좀 일이 있었지만 잘 풀렸어요. 별일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식당 문이 닫히고 다시 레스토랑 내부로 돌아온 대표와 셰프, 스태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매니저가 말했다. 대표님 정책 개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표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조용한 자리를 원하는 손님에겐 미리 대안 자리를 소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거야. 그리고 셰프님도 오늘 같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셰프가 씩 웃었다. 그래, 오늘 뼈저리게 배웠지. 나도 앞으로는 특권 욕심이 아니라 단순한 배려 요청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겠어. 부셰프와 웨이터들, 그리고 다른 조리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약속했다. 우린 다 함께 일하는 팀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요리로 사이가 풀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근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할 무렵 셰프가 갑자기 잠깐만 하고 외쳤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혹시 우리가 공식 SNS 채널에 사과문이랑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 올리는 것은 어때요? 물론 나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 함께 요리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강조하고 대표가 흐뭇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향후 개선 방향도 밝히면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직원들은 각자 할 일을 나누어 맡았다. 매니저는 사과문 초안을 쓰고 셰프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만든 파스타 레시피를 간단히 정리해서 게시할 생각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오늘의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최소한 레스토랑 내부적으로는 이해와 배움이라는 큰 성과를 얻은 셈이었다. 내가 일부러 트집 잡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셰프는 웃으면서도 약간 쑥스러운 듯 말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으니 모두 수고했어. 직원들은 네, 셰프님 하고 화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SNS에는 특권을 요구한 줄 알았던 손흥민, 알고 보니 조용한 식사를 원했을 뿐. 셰프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 갈등 극복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후기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오해로 다소 험악했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요리로 화합했다는 흐뭇한 결말이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레스토랑 대단하다, 매력적이다라며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손흥민 진짜 인성갑이네 같은 댓글도 넘쳐났다. 며칠 후 레스토랑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공지했다. 최근 식당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손님들과 대중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당사 셰프와 손흥민 선수는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함께 요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관계를 회복하였습. 저희는 이를 계기로 조용한 식사를 원하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손님에게 더욱 세심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 앞으로도 공평하고 동시에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셰프 한승표의 메모가 덧붙여 있었다. 요리는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 오해는 대화로 풀고 음식으로 소통하면 마음의 문도 열리더군요. 앞으로 더 나은 셰프로,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겠습.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글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가득 찼다.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손흥민은 다시 해외로 떠나야 했지만 그는 공항에서 인터뷰를 통해 잠시 이 일을 언급했다. 한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셰프님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그게 너무 좋았습.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또 한국 음식도 더 사랑하게 됐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셰프님 가게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묻자 셰프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실 생각인가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연락처 교환했고요. 다음엔 제가 찾아가서 설거지라도 도울 생각입니. 그 대신 제가 만든 파스타 맛이 괜찮은지 좀 더 평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등은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졌고 레스토랑과 셰프는 한 단계 성숙해졌으며 손흥민 역시 맛있는 추억 하나를 더 쌓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유명인이라 해도 오해받을 수 있지만 대화와 협력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교훈을 이야기했다. 또한 음식은 사람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 는 말이 다시금 실감났다고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직접 겪는 갈등도 이렇게 풀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 식당에서 몸소 보여준 셈이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을 목격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란다. 누군가를 몰아쓰고 배척하기 전에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혹여 직접 요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번에는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이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지, 그리고 셰프와 손흥민의 요리 동맹이 또 어떤 이벤트를 만들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어느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내일 또 어떤 흥미로운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식당이든 축구장이든 일상 속 어디서든 이런 갈등과 화해의 순간은 항상 찾아올 테니까요. 레스토랑 문이 닫히고 청소가 끝난 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불이 꺼졌다. 그러나 그날의 따뜻한 여운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특권이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오해도 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고, 요리와 같은 창조적인 경험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작은 시작이 되어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소통의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마음을 담은 요리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 분명 조금씩 세상이 따뜻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레스토랑 이야기를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 식당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함께 지켜봐 주실 거죠? 어느새 레스토랑 공식 SNS에는 구독과 팔로우를 권하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변화 과정을 응원해 주세. 더 다정하고 열린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난 하루였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엔 내일과 그 다음을 기대하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